자, 저희 2015학년도,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출제가 됐었던 법과 정치 5번 문제,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니까 딱 발문을 보셔도요, 아, 사회계약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자연 상태를 보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연 상태는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하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 실정법이죠. 2013년 국가직 시험 선지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다툼을 해결해주는 재판관도 없고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대요. 따라서 개인들은요, 자연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그 자연 상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해결해주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연 상태를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대요. 자연 상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답을 골라줘야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현재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내용인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백지로 봤죠. 성무선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하게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를 할 때의 자연 상태는 굉장히 평화로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냐면 정말 어떤 애가 나쁜 걸로 물들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놈 하나가 생기면 걔 때문에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라면 사람들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이긴 한데 이 평화 상태가 오래가지 못한다, 잠재적인 불안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로크의 자연 상태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크 선지에 대한, 로크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을 뽑을 때요, 보통은 저항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지 또는 재산권을 천부인권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주권을 일부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로크를 뽑아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에서는 정말 로크스러운 표현들은 별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로크를 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요. 아마 수업 시간에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인간 본성부터 자연 상태를 보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셨다라면요, 이 문제는 쉽게 로크의 내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왜냐면은 2013년 국가직에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 선지가 나왔었잖아요. 국가 성립 이후에요, 로크는 권력이 분립되어야 한다라고 봤는데요. 그때 로크가 이야기했던 건 이권 분립론. 그래서 입법권과 집행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은요, 행정과 사법 두 가지를 함께 포괄하는 개념. 그래서요, 권력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 개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건 로크의 주장이 아니죠. 오히려요, 이후에 몽테스키에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장됐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이에요. 사회계약 후에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모든 권리 포기? 아니요. 아시는 것처럼요, 주권을 얘는 일부만 양도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크가 볼 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와 타인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또 하나는 나쁜 놈이 생기면 걔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요거는 남들에게 넘기는 게 불가능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킵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요거 처벌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내가 계약을 통해서 국가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주권의 본질은 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는 내 주권 중에 일부만 위임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개인의 모든 권리 포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국가에게 넘기는 거고요.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전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3번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요, 이성이 아닌 감정의 작용?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2014년 지방직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 사회계약서를 태동시킨 데의 원인이 됐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이성주의의 원칙이에요. 개인이 사회계약을 하는 이유는요,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감정의 작용이 아닌 오히려 이성의 작용으로 인해서요, 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보았고요. 4번이에요. 자연 상태에서요, 개인들이 지 스스로 자율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 이게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칠 수 있다라는 한계를 지적했어요. 이거는 비단 로크뿐만이 아니라요, 홉스, 루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자, 5번이에요. 국가에서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
세 개 다 로쿠가 굉장히 강조했던 기본권이죠. 이거는 천부 인권이어서요. 날 때부터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국가를 개인들의 이러한 것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사회 계약 이후에 성립된 제조. 사회계약 이전에는 자연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들이요, 약간씩 함정이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에겐 되게 쉬울 텐데, 내가 약간 문장들이 좀 어색하다. 뭔가 좀 뒤끝이 구리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내용들을 그냥 몇 가지의 단어로 암기하셨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회계약론의 내용들은요. 확실하게 이해해서 어느 문장으로 출제가 돼도 이게 어느 학자의 이론들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2013년 국가제 기억하시죠? 사회계약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는 수준입니다. 자, 저희 5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